중앙아시아의 키르기스스탄에는 알라카추, 즉 여성을 강제로 납치하여 결혼하는 납치혼의 관습이 있습니다. 지금도 키르기스스탄 여성의 3분의 1이 납치혼을 경험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납치혼으로 강제 결혼하여 50년을 살아온 70세 굴라라 여인의 회고담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굴라라예요. 지금은 늙고 평범한 할머니처럼 보이겠지만 제 삶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어요. 어린 시절 저에게도 꿈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고 장밋빛 미래가 있었죠. 지금으로부터 약 50여 년 전 1970년대 중반 오시주 카라수 지역에서 굴라라는 여느 소녀들과 다름없이 꿈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푸른 초원을 해맑게 뛰어놀고 학교 교실에서 즐겁게 공부하며 마을 우물가에서 물을 깃는 활기찬 소녀였죠. 학업을 이어가고 싶었고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꾸리는 평범한 행복을 꿈꾸었습니다. 저는 정말 평범한 아이였어요. 학교 가는 게 제일 좋았고요. 친구들과 장난치고 웃는 게 낙이었죠. 언젠가는 예쁜 신부가 되어 저와 함께 초원을 달릴 멋진 남자를 만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렸을 적엔 모든 게 밝고 아름답기만 했죠. 그때만 해도 제 삶이 이렇게 복잡한 이야기로 채워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했던 소녀의 삶은 예고 없이 찾아온 운명에 의해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19살의 굴나라에게 그날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악몽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1974년 가을이었죠. 맑은 햇살 아래 초원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제 발걸음은 왠지 모르게 불안했어요. 불길한 예감이었을까요? 갑자기 뒤에서 검은 그림자가 덮쳐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굴라라는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녀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을 운명의 그림자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는 것을. 그녀의 등 뒤로 먼지를 일으키며 낡은 차량 한 대가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키르기스스탄의 오랜 관습, 알라카추의 희생자가 되는 순간이었죠. 뒤돌아보니 낯선 남자들이 저를 향해 뛰어오고 있었어요.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죠. 본능적으로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녀의 절규는 드넓은 초원에 흩어졌고 누구에게도 닿지 못했습니다. 굴라라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낯선 건장한 남성들에게 팔이 잡히고 입이 막혔습니다. 짧은 몸부림 끝에 강제로 차량 뒷좌석에 밀어 넣어졌습니다. 좁은 차 안에 갇힌 채 울부짖고 창문을 두드렸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 소리에 묻힐 뿐이었습니다. 창밖으로 그녀가 살던 마을이 점점 멀어지는 것을 보며 굴라라는 자신의 삶이 송두리째 집어삼켜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저를 차에 억지로 태웠어요. 소리 지르고 발버둥 쳤지만 제 목소리는 그저 바람 소리에 묻힐 뿐이었죠. 창밖으로 제가 살던 마을이 점점 멀어지는 걸 보면서 아, 이제 내 삶은 끝났구나 생각했습니다. 정말 지옥 같았어요. 어둠이 내린 후 그녀가 도착한 곳은 탈라스주의 한 외딴 마을이었습니다. 흙집 마당에는 이미 낯선 사람들이 모여 굴라라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에는 호기심, 동정, 그리고 당연하다는 듯한 무표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굴라라는 그곳에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바티르라는 낯선 남자의 아내가 될 운명에 놓였습니다. 도착한 곳은 제가 살던 마을과는 아주 멀리 떨어진 곳이었어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낯선 마을이었죠.
그들의 집 마당에 발을 디디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요. 그 남자 20대 중반의 바티르가 굴나라 앞에 나타났습니다. 굴나라는 그를 처음 보았지만 그의 눈빛에서 불길함을 느꼈습니다. 바티르의 어머니로 보이는 연세 지긋한 키르기스스탄 여인이 굴나라에게 다가와 다정하지만 단호하게 무언가를 말했습니다. 그 남자 바티르, 그 사람의 얼굴은 그때 처음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어머니가 저에게 다가와 무언가를 말했죠. 저는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저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어두운 밤이었죠. 어둠이 깔린 낯선 흙집 내부. 바닥에는 키르기스스탄 전통 카페트인 쉬르닥이 깔려 있고 벽에는 화려한 무늬의 직물이 걸려 있었습니다. 19살의 굴나라는 겁에 질린 채방 한쪽에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방 중앙에는 바티르의 어머니로 보이는 나이가 지긋한 키르기스스탄 여성이 서서 굴나라를 지그시 내려다보았습니다. 납치된 밤 굴나라는 삶의 가장 깊은 어둠과 마주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에게 허락된 것은 오직 한 가지. 선택이 아닌 수용이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방에 가두고 문을 잠갔어요. 저는 너무 무섭고 혼란스러웠죠. 곧 한 여인이 들어왔는데 아마 바티르의 어머니였을 겁니다. 저에게 낯선 말로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그 표정에서 제가 이곳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바티르의 어머니는 굴나라에게 흰색 천, 바로 히잡을 건네주었습니다. 굴나라는 여전히 저항하듯 손을 뒤로 뺐지만 바티르의 어머니는 단호하지만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계속 천을 내밀었습니다. 방 한쪽에는 바티르의 친척으로 보이는 몇몇 여성들이 서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연민과 함께 이것은 당연하다는 듯한 무언가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흰색 천은 결혼을 의미했습니다. 굴나라가 그 천을 받는 순간 그녀는 비로소 이 집의 여인이자 납치범의 아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회적 명예와 관습이라는 이름으로 그녀의 자유는 짓밟히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제게 흰 천을 건네주며 받아들이라고 했어요. 저는 필사적으로 거부했죠. 안 돼요. 저는 집에 가야 해요. 제 가족이 기다려요. 소리쳤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것이 너의 운명이다라고 말하는 듯한 눈빛으로 저를 압박했죠. 울부짖음도 절규도 소용없었습니다. 밤새 이어진 압박 속에서 굴나라는 결국 운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굴나라는 히잡을 쓰고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정성스럽게 차려진 간소한 결혼상이 보였습니다. 상 위에는 빵과 음료, 몇 가지 음식이 놓여 있고 그 주변에는 바티르의 가족들 몇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담담하거나 미소 짓는 표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그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강제 결혼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시선은 그녀에게 새로운 삶을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 흰 천을 쓰고 말았습니다. 제 심장은 마치 죽은 것 같았어요. 제 가족에게 돌아갈 수도 없고 다른 남자에게도 갈 수 없다는 그들의 말이 저를 짓눌렀죠. 제가 평생 꿈꿨던 결혼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채 앉아 있을 뿐이었죠. 그날 밤은 굴나라의 삶에서 가장 길고 잔인한 밤이었습니다. 방은 어둡고 고요했습니다.
굴라라는 무릎을 끌어안고 몸을 잔뜩 웅크리고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공포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방문이 살짝 열리고 그림자가 드리워지며 납치범이자 이제 남편이 된 20대 중반의 바티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어둠 속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몸과 마음은 낯선 남자의 소나기에 갇혔고 원치 않는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폭력은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 남자 바티르가 방으로 들어왔을 때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를 원하지 않았고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그날 밤의 고통은 평생 잊히지 않을 겁니다. 그건 사랑도 결혼도 아니었어요. 그저 끔찍한 폭력이었죠. 아침 햇살이 방으로 스며들었지만 굴라라의 세상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굴라라는 멍한 표정으로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부어 있고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듯 보였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남편이 된 바티르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굴라라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미안함, 당혹감, 그리고 어쩌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죄책감 같은 복합적인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의 영혼은 상처를 입었고 그녀의 몸은 더럽혀졌습니다. 납치범이었던 남자는 이제 그녀의 남편이 되었고 굴라라는 원치 않는 결혼 생활이라는 이름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저는 제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제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고 마음은 찢어지는 듯 아팠죠. 옆에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니 모든 게 꿈이었으면 싶었어요. 하지만 그건 잔인한 현실이었죠. 결혼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폭력. 굴라라는 자신의 의지를 잃었지만 그녀의 내면에는 꺼지지 않는 불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살아남아야 한다는 처절한 생존 의지였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명랑하고 꿈 많던 굴라라는 사라졌죠. 하지만 저는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이 낯선 곳에서 홀로 어떻게든 이 고통 속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으니까요. 굴라라는 탈라스 주의 작은 마을에서 원치 않는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바람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지만 납치오는 그녀에게 탈출구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마을은 조용했지만 저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여기가 어디인지, 얼마나 멀리 떨어진 곳인지도 몰랐어요. 그저 갇혀 있다는 생각뿐이었죠. 도망치고 싶어도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흙집 마당에서 굴라라는 묵묵히 양털을 다듬고 빨래를 널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주변에는 바티르의 어머니나 다른 친척 여성들이 그녀를 지켜보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굴라라는 강제로 바티르의 가족 구성원이 되어 낯선 집안일과 끝없이 이어지는 감시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지워가야만 했습니다. 고향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은 매일 밤 그녀를 잠 못 들게 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싶었어요. 끝없는 집안일과 낯선 사람들의 눈초리, 저는 그저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인형 같았죠. 제 이름도 잊어버릴 것 같았습니다.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어요. 엄마, 아빠, 제 가족이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바티르는 흙집 마당 한편에서 일을 하면서 굴라라를 곁눈질로 쳐다보기도 하고 그녀에게 다가가 서툰 몸짓으로 말을 걸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굴라라는 여전히 무표정하게 자신의 일에만 집중하며 바티르의 시선을 애써 피했습니다. 바티르의 얼굴에는 미안함, 당혹감, 그리고 어쩌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죄책감 같은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이 된 바티르는 굴라라에게 다가가려 노력했지만 굴라라에게 그는 여전히 납치범이자 고통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사랑이나 존중보다는 폭력으로 시작된 기묘한 공존에 가까웠습니다. 바티르는 가끔 저에게 말을 걸기도 했어요. 저를 보고 웃기도 하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저는 그럴 때마다 소름이 돋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저를 이렇게 만든 사람인데 저는 그를 미워했습니다. 그저 그가 제 시야에서 사라지기만을 바랐습니다. 가족들 식사 시간에 굴라라는 음식을 깨작거리거나 슬픈 표정으로 창밖 멀리 초원을 응시하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바티르의 가족들은 그녀 옆에 앉아 그녀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토닥이거나 따뜻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봐 주었습니다. 굴라라에게도 이렇게 작은 위로의 순간은 찾아왔습니다. 바티르의 가족 중 일부는 그녀의 고통을 이해하려는 듯 따뜻한 손길을 내밀기도 했습니다. 인간적인 온기는 절망 속에서 작은 빛이 되어 주었습니다. 모두가 저를 미워하고 감시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끔 바티르의 누님이 저를 몰래 위로해 주셨죠. 제 손을 잡고 아무 말 없이 눈물을 닦아주시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마음 한구석에 작은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아주 외롭지는 않구나 하는 위로였죠. 시간은 흘러 굴라라는 새로운 생명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임신한 배를 조심스럽게 감싸 안고 초원을 걷곤 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희미한 미소와 함께 불안감이 공존했죠. 굴라라의 시선은 넓은 초원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녀의 몸은 여전히 무언가에 갇힌 듯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자신과는 다른 운명을 살아갈 아이. 그 아이는 그녀의 삶에 예상치 못한 변화와 동시에 새로운 두려움을 안겨주었습니다. 몸이 무거워지고 아이가 제 뱃속에서 자라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이 아이가 저처럼 강제로 맺어진 결혼에서 태어나는 것이 너무나 싫었죠. 하지만 뱃속에서 아이가 움직이는 것을 느낄 때마다 이상한 감정이 들었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따뜻함이었죠. 어두운 밤, 방 안에서 굴라라는 갓난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기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고 굴라라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되어 있었지만 그 눈빛은 이전에 없던 강인함과 모성애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기를 꼭 끌어안으며 무언가를 결심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굴라라는 비로소 삶의 이유를 찾았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그녀는 아이를 위해 살아남아야 할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피어난 한 줄기 희망이었습니다. 아이가 제 품에 안겼을 때 모든 고통과 슬픔이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이 작고 따뜻한 생명을 보니, 아, 나에게도 이런 기쁨이 있었구나 싶었죠. 그때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독하게 살아남아야 한다고요. 이 아이만큼은 저처럼 불행하게 만들지 않겠다고요. 바티르가 아이를 품에 안고 서투르게 안아주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색하지만 진심 어린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옆에서 굴라라는 그 모습을 담담하게 바라봤죠. 어느새 아이는 두 사람을 이어주는 끈이 되었습니다. 바티르는 서툰 아버지였지만 아이를 통해 굴라라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증오와 원망으로 시작된 관계는 아이라는 존재를 통해 미묘한 변화를 겪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 바티르도 아이에게는 좋은 아버지가 되려고
노력하는 듯 했어요. 아이를 안고 웃는 그의 모습을 볼 때면 가끔은 이런 사람도 악하기만 한 건 아니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죠. 물론 그를 용서한 건 아니었지만 이제는 그를 아이 아빠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굴라라는 어린아이가 흙집 마당에서 뛰어놀고 있는 모습을 따뜻한 미소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전의 공포와 절망 대신 아이로 인한 평온함과 잔잔한 행복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낯선 땅에 있었지만 이제는 그곳에서 자신의 작은 행복을 찾아가려 노력했습니다. 굴라라는 고통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존재는 그녀에게 삶의 의미와 살아갈 힘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원치 않던 결혼 생활은 강제된 생존의 터전이 되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시간은 흘렀습니다. 아이가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고 행복하다는 감정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비록 시작은 비극이었지만 저는 그 속에서 저만의 방식으로 살아남아야 했으니까요. 그것이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굴라라 여인은 어느새 머리가 희끗희끗한 중년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낯선 땅, 낯선 집, 그리고 원치 않는 남편과의 일상이 되어버렸지만 마음속 깊이 자리한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아이들이 자라면서 삶은 어느 정도 익숙해졌어요. 바티르와도 이제는 부부라기보다 그저 함께 살아가는 사람 같은 느낌이었죠. 하지만 가끔 해가 지는 초원을 바라보면 문득 옛 생각이 나면서 가슴이 먹먹해지곤 했습니다. 활기 넘치는 마을 장터. 사람들이 오가며 물건을 사고 파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활기 속에서도 중년의 굴라라는 팔짱을 낀 채 심란한 표정으로 서 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한 젊은 여성이 낯선 남자들에게 강제로 끌려가 차에 태워지는 모습을 향하고 있었죠. 굴라라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과 같은 운명을 겪는 소녀들을 종종 목격했습니다. 알라 카추는 여전히 이 땅의 그림자처럼 존재했고 사회는 침묵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것은 전통이다라고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했습니다. 가끔 장터에 가면 저처럼 납치당한 어린 여자아이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면 제 옛날 생각이 나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도 그랬는데, 저도 똑같은 고통을 겪었는데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게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중년의 굴나라가 이제는 성장한 아이들과 함께 둘러앉아 식사를 합니다. 아이들은 평범하고 행복해 보였죠. 바티르도 함께 앉아 있었지만 굴라라와 바티르 사이에는 여전히 미묘한 거리감이 느껴집니다. 그들은 가족이지만 그들의 관계는 사랑보다는 오랜 세월을 함께한 동지애에 가까웠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르며 굴라라의 가족은 성장했습니다. 아이들은 그녀의 삶의 이유이자 그녀가 고통을 견뎌낸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원치 않는 결혼은 어느새 그녀의 삶 그 자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아이들이 자라서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갈 때가 되었어요. 그때마다 저는 아이들만큼은 행복하게 살아야 할 텐데 하고 간절히 바랐죠. 제가 겪은 아픔을 아이들은 겪지 않기를 그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그 사람 바티르와는 미움보다는 그냥 함께 늙어가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70세의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고통과 절망으로 시작된 삶이었지만 굴라라는 그 속에서도 사랑을 찾아내고 가족을 일구어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비극이었지만 동시에 강인한 인간의 생존 의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어느새 제가 할머니가 되었네요.
손주들을 보면 그저 예쁘고 사랑스럽습니다. 젊었을 적엔 제가 이렇게 오래 살 줄도 몰랐고 이런 행복을 누릴 줄도 몰랐죠. 제 삶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손주들을 볼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요. 굴나라의 이야기는 과거 일이 아닙니다. 키르기스스탄에서는 지금도 수많은 소녀들이 알라카추의 희생양이 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습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인권 유린입니다. 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제 이야기가 다른 어린 여자아이들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관행은 없어져야 해요. 제발 더는 저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굴라라는 자신의 삶을 끝까지 살아냈습니다. 그녀의 용기 있는 증언이 키르기스스탄의 납치온 문제에 대한 깊은 성찰과 변화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 삶은 빼앗긴 채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저는 살아남았고 엄마가 되었고 할머니가 되었죠. 이 이야기가 이 땅의 모든 소녀들에게 너희는 소중하고 너희의 삶은 너희의 것이어야 한다는 메시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굴라라의 증언은 혼자만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키르기스스탄 전역에서 수많은 여성들이 비슷한 고통을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2013년 키르기스스탄 정부가 납치혼을 불법화했지만 여전히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이 관습은 은밀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키르기스스탄 여성의 약 30%가 납치혼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각각이 굴나라와 같은 생생한 고통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키르기스스탄의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도시의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납치혼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고 여성 인권단체들의 활발한 활동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은 젊은 여성들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강제 결혼을 거부하며 사회 변화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